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현대모백스 계속 올라가죠. 일단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뭐 이제 시작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고 시총이 생각보다 안 커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무백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냐면 일단은 최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요 최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를 좋아해요. 이 대기업 중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조금 이 왜곡이 있긴 한데 최대주주 지분이 높다는 건 일단은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왜곡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1.5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대주주랑 자사주까지 하게 되면 현재 지분이 68% 정도가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32%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1.5조의 시가총액 중에서 진짜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시가총액 얼마? 거의 5천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뭐하다? 들어 올리기가 굉장히 쉽다. 자, 가벼운데 들어 올리기가 쉽다. 근데 현대그룹이 최대 주주고, 그다음 뭐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현대그룹에서 우리가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때 반드시 들어갈 거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누가 담당한다? 현대무백스가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물류 자동화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많은 회사들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그룹은 이제 현대그룹에서 이제 물류 자동화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중소형 기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투자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도 잘한 놈이 다 잡아먹는 시장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개 상장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큰 기업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잘하는 기업을 하나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을 조금 보유하시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 설명을 간단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뭘 볼 거냐면 여기 물류 자동화 사업을 주력으로 유통택배, 대형 CDC, 자동차 타이어, 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의 물류 프로세서 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고요. AGV 등 로봇과 AI 기술을 고도화하여 고객 솔루션의 첨단화를 혁신하고 청라 R&D 센터를 통해 기술력 향상과 전문 인력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500억을 버는 회사가요 시총이 한 2,500억에서 3,000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성장을 못하는 회사, 성장이 안 되는 회사들은요 이 가치를 안 매겨줘요 시장에서. 그렇다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00억을 벌어도 시총이 2,500억, 3,000억밖에 안 됩니다. 많이 나오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은 무백스 같은 경우는 250억을 버는데 시총이 1.5조예요. 이거 우리가 보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가치를 인정받는 게 뭐냐면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를 그죠?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뭐 한다? 혁신적으로 이끌 회사다라는 뭐요? 인식 때문이요. 즉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고 있다는 것. 즉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에는 이제 녹아들 겁니다.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테마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이 공급 계약을 하고 있냐라는 걸 보면 한국콜마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도 뭐요? 물류자동화 및 로봇을 공급받으려고 559억을 계약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 우리가 보게 되면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앞으로 더 현대무백스는 기대가 된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뭘 볼 거냐?
DIC 저번에 말씀드린 종목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DIC 같은 경우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아, 선생님 너무 비싸요. 이런 거 못 사겠어요. 무서워요. 자, 근데 저도 그 마음을 굉장히 잘 알죠. 무섭고 사기 힘들어요. 이러한 자리들은. 그죠? 그리고 최저가가 얼마였어요? 이게 또 코로나 때 9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랜 박스권을 뚫고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주봉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유가 명확해요. 자, 주봉을 먼저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주봉의 흐름인데 색깔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주봉인데요. 우리가 이 주봉을 이렇게 봤을 때 뭐예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럼 쭉쭉 당겨볼게요. 과거로도. 와, 정말 신기하게 저는 여기서 이었는데 뒤에 추세까지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장기적인 우하향 추세였다라는 거예요.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왜 초기화돼 있지? 아,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남을 까고 남을 비하해봤자 아무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좋으면 무슨 짓을 하건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이 사람 깎아내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요즘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저를 공격을 하도요. 저는 확실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힘 빼지 말고요. 각자 살 길 각자 알아서 합시다. 공격 좀 그만하고요. 아무리 저를 깎아내려도요. 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실력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또 영상을 보고 스파이짓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면은 요렇게 추세를 돌려 세우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럼 장기적인 우하향인 흐름을 돌려 세웠다. 자, 근데 이 회사가 DIC라는 회사가 돈을 여태까지 벌었던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연간을 좀 보면 돈을 어땠어요? 연간 돈을 괜찮게 벌었어요. 좀 코로나 때 적자였지만 200억, 300억 꾸준하게 벌고 있습니다. 매출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안 올라와요. 오히려 영업이익은 작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연도도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상하죠. 선생님 근데 이거 좀 이상해요. DIC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문제 있어요. 또 왜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냐면 매출은 좀 늘었다 해도 실적이 그대로인데 왜 주가가 올라갑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테마성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잡아봐 여러분들. DIC가 원래 뭐 하는 회사죠? DIC? 자,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중장기, 부품. 근데 기어 시프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어 마켓으로 성장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전기차 및 수소차 핵심 부품.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요, 성장성이 없습니다. 성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고 해도 주가가 고만고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거. 자, 그럼 DIC 주가가 최근에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얘가 왜 올라갔지? 성장성을 부여받을 무언가가 있었나? 그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주가 올라와서. 근데 뭐가 있냐면 감속기가 있어요. 감속기. 자, 이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요. 일단은 이 DIC라는 회사가 원래는 사실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죽을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왜? 내연기관이 끝나면 지금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이 다음은 뭐요?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사용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내연기관 엔진에 들어간 수많은 부품들이 어떻게 될까요?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만 있기에는 뭐한다?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망가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DIC라는 회사는 성장하기 위해서 감속기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속기라는 것 자체가 로봇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고효율의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속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얘네가 잘하는 게 뭐요? 일체형 EV 감속기, 전기 트랙터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그죠? 자동차 부품 감속기. 자,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보면은 차량 2단 감속기의 제어 방법 감속기 그죠? 감속기가 많아요.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DIC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모터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정밀 감속기 기술로 협동 로봇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면, 자, 정밀 감속기 기술을 활용하면, 죄송합니다. 정밀 감속기 기술을 활용하면 협동 로봇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김정열 DIC 대표는 14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진출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자, 스마트 팩토리와 제조 자동화 확산으로 고정밀 고위험 작업의 대체 수단으로 협동 로봇을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반복 작업을 해야 하는 협동 로봇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정밀 감속기 기술을 갖춘 기업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자, 그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DIC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보시면은, 그죠? 상반기 기준 크게 올라온 거 없습니다. 해봤자 8천억, 그죠? 이렇게 보면 크게 올라온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요? 변속기 1위 기업의 로봇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가 증권시장 상장사인 DIC는 자동차 변속기에 들어간 부품인 기어 샤프트와 전기차 감속기를 주력으로 생산한 업체다. 이 부품의 국내 캐파와 매출 규모 모두 1위다. 제품은 현대차, 현대 트랜시스에 공급한다. 자, 그러면 현대차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현대차라는 것 자체가 현대그룹에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협력 1차 벤더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뭐요? 가장 많은 1위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현대차가 뭘 하려고 하죠? 로봇을 하려고 하죠. 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인가요? 거기 뭐가 들어가죠? 로봇 관절이나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DIC가 성공적으로 해낸다라고 하면, 사실상 앞으로 현대차의 이 감속기 관련된 부분은 DIC가 수주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그럼 자동차 부품 플러스 로봇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거 이해가 되셨다라 여러분들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계시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로봇 관련된 부분들, 로봇 관절부 토크 제어와 내구성 확보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감속기의 성능은 협동 로봇의 부드러운 동작, 반복 정밀성과 확보와 직결된다며, 우리 회사의 고강도 재질과 고정밀 가공 기술을 협동 로봇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결과적으로 감속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봇이 있다라고 했을 때 로봇의 이 관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와, 그림 진짜 못 그린다, 그죠? 여러분,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주 쓰이다 보면 망가지고 고장 나겠죠. 근데 이게 고장 안 날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DIC가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DIC라는 종목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꼬리가 달고 올라왔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8,000원 정도, 7,500원 정도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모으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이렇게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가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진입이나 분할로 끊어 들어가기 좀 좋은 구간이에요. 왜?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조정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정 나올 수는 있겠지만 모아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또 보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고요.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음에 볼 종목이 뭐냐? 또 요 종목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HL 만도도 보셔야 됩니다. HL 만도. 자, 만도도 지금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완벽하게 돌려내지 못했지만 돌려낼 준비를 전부 다 하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살짝 나온 상태다. 자, 만도라는 기업도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 보면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가 굉장히 조금 애매해요. 그죠? 자, 우리가 89,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주가가 지금 얼마죠? 54,000원이면, 그 다음에 요쪽에 과거에
물려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물려있는 사람 좀 있겠죠? 그쵸? 만도라는 기업들도 과거 요쪽에 2021년도 요쪽에 물려있는 사람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워낙 시장이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제 만도라는 종목이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2021년도에 2,300억, 2022년도 2,40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4천억을 벌고 있는데, 그죠? 4천억을 벌고 있는데 올해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어땠어요? 바닥을 기고 있어. 3만 원짜리. 바닥을 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바닥을 기고 있었다. 자, 근데 웃긴 거는 돈을 이때보다 2배 더 벌었는데도 바닥을 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게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한계예요. 근데 이게 지금 로봇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이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은 좋단 말이에요. 실적은 좋은데 성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어땠다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요? 로봇이라는 게 자동차 부품에 붙으면서 이 기업은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자동차 부품 쪽에 내면서 로봇이라는 성장 동력을 어떻게 됐어요? 부스터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안정적인 실적과 이익을 바탕으로 로봇 사업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자, 만도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쵸? 이 자동차 부품에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조금 이제 변환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 좀 변환이 되고 있는데 자, 요거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계속 해오고 있던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율주행 그 프로젝트 그거를 2, 3년 동안 몇 조를 쓰고 나서 포기하고 딴 걸 하고 있다면 라이더가 아니라 카메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도 바이오 이런 거 많이 해서 로봇 이런 쪽은 사실 굉장히 잘 맞추고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SPG도 분명히 감속기 회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24,000원부터 지금 거의 9만원까지 찍었습니다. 단 3개월도 안 됐어요. 3개월 됐나? 정말 많이 3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또 발굴하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면은 HL 클레무브라고 있어요. 클레무브 보면은 클레무브 그죠? 요걸 좀 잠깐만 보면은 자, 이쪽에 안 나오나? 잠시만요. 자, 클레무브 잠시만요. 이거 잠깐 네이버에 쳐볼게요. 잠깐만요. 아마 사업 보고서만 나오는 것 같고 분기 보고서는 안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떼와서 HL 클레무브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잠깐 보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혁신을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율주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 잠깐만 좀 보면은 자,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자율주행 주차 통합 제어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샤시 제어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 보시면은 자율주행의 통합 제어기 보시면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높은 신뢰성의 안전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으로 L2에서 L3 수준의 자율주행을 실현합니다.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초음파 등의 다양한 센서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차량 주변 상황의 인지 및 주행 판단에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주행을 가능케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고성능 컴퓨팅에서 AI 프로세서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 자율주행이 또 뜨면은 뭐가 뜰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요 뭐가 따라올 거냐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반도체. 그쵸? 반도체 더 많이 그리고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팔릴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또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된다 했잖아. 그죠?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 반도체 좋지. 요즘에 반도체 좋죠. 뭐 SSD, HBM, DRAM 다 좋다. 근데 여기서 뭐요? 한 번 더 가서 뭘 생각한다? 자동차용 반도체 종목들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이런 부분들 그냥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동차용 반도체 제가 아는 게 DB 하이텍, 여기가 알기로는 제가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 봐봐요. 그럼 얘도 흐름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여기 주봉 중기적인 흐름 보자. 중기적인 흐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생각나서 자동차용 반도체 보게 되면은 추세가 지금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잖아. 그리고 요 구간에 정고점 구간에 매물을 받아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뭐요? DB 하이텍 반도체 회사인데 자동차용 반도체를 얘네가 만드는 것 같았어. 그럼 뭐요? 자율주행가 뜨면 얘네 뜰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보시고, 아마 맞을 거예요. 자동차용,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옛날에 다 그냥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자동차 산업, 자동차용 공정 개발, 자동차 픽셀 페달 3D 공정, 자동차양 AP, 그죠? 요런 부분들 아마 자동차양 요런 부분들이겠죠? 제가 정확히 이건 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자동차 등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고, 자 보면은 자동차 등 AI 분야에서도 점진적인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 자, 자동차 많이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말이 샜네. 죄송합니다. 넘어가서 어쨌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HL 만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보면 주봉으로 단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어때요? 돌려 세우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주봉으로 내려오는 흐름들을 돌려 세우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HL 만도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저는 솔직하게 너무 좋아 보여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갑자기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매출과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갑자기 로봇 사업을 해가지고 성장성을 부여받으면 주가가 어느 정도나 올라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점 구간을 잡아요.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이 만약에 계속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가죠.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계속 추격 매수해요. 계속.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슬슬 팔아야 될 때거든. 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당겨왔어요. 일단은. 근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당겨와서 이 회사가 미래에 진짜 영업이익 1조를 낼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6개월 1년 만에 진짜 미래의 영업이익 1조가 되는 기업 가치만큼 올라왔어.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근데 거기 성장이 안 되고 매출이 인식이 안 되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시작하자. 그럼 주가는 곤두박질이에요. 그게 에코폴 비행 그룹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갔을 때 팔아야 돼요. 지금은 과감하게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하기 힘들어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여러분들 함께 좀 도와드릴 건데, 내가 로봇주 방금 3개 봤는데 조금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 010-845-9501 여기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로봇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요거 타점들 좀 정확하게 잡아서 전달 드릴 거니까 로봇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로봇 히든 종목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SPG라는 종목이 24,000원부터 또 어디까지 갔죠? 9만원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다 보여드리면, SPG 그죠? 엄청나게 상승을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제가 여기서 발굴했단 말이죠. 이거 자랑 좀 할게요. 저 자랑 안 하는데 그래도 그냥 자랑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충분히 우리가 살 기회 많았죠. 그리고 주가 올라간 거고, 그죠? 그 제가 짬내서 얘기하면, 제가 최근에 제2의 ABL 이거 여러분들만 비밀입니다.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중에 ABL 바이오를 이을 차세대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거 말씀드린 지가 이때요. 이때 말씀드렸는데 몇 배입니까? 벌써 2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할로 또 내려왔을 때 매수하셔야겠죠. 이제는
체크해보세요. 이거 바이오 히든 종목입니다. 2배나 올랐어요 벌써.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 로봇주 관련돼서 여러분들 또 로봇 히든 종목 SPG 또 많이 올라갔고, 이 로봇 히든 종목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로봇 히든이라고 위쪽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봇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로봇 히든주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SPG 300%, 400% 우습게 뛰어넘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죠? 항상 큰 그림을 보는데, 이 GNC 에너지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 얼마죠 여러분들? 이 4,000원대 여러분들과 함께 발굴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얘기하자마자 어디 갔어요? 7,000원까지 2배가 올라갔어요. 이때도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을 보니까 어때요? 2배가 아니라 어디까지? 3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2배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2배가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니 3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종목을 잘 본 거죠. 3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또 이게 진짜로 놀라운 게 3배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 싶었는데 뭐예요? 여기서 46,000원까지 갔어요. 4,000원짜리가 46,000원까지 갔다? 몇 배요? 11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1년 정도가 걸렸지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2번이나 흔들고 주가를 강하게 올려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보는 눈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 SPG부터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현 구간에서 뭘 볼 수가 좀 있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 뭐가 나온다? 강력한 10배짜리 텐베거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만 좀 보면은, 자, 이 밑에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면은, 이 전고점에 있는 이러한 매물대를 강하게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돌려 세웠죠. 그리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파동이라고 하고, 그럼 이 두 번째 파동에서는 바닥 대비 3배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정말 10배에 대한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왜 그런 거냐? 흐름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매물을 매집하는 부분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GNC 에너지는 정말 길게 매집해서 주가를 땡긴 거고, 얘네들은 단기로 매집해서 주가를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번에 이 3배짜리 파동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친구 실적을 보게 되면 로봇주입니다. 로봇주인데 실적이 어떻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익이 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25%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높은 이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출에 대한 부분만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이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도 전고점에서 매물을 흡수하고 돌파가 나왔는데 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저점 대비해서 8배 상승이 나왔다면 단기간에, 이런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전달 드릴 거니까, 현재 구간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부분들 정리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많이 못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꼭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낸 히든 종목이니까 로봇 히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